시간과 돈이 비례한다는 보편적인 착각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 초과 근무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이다.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더욱 압박한다. 하지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슬그머니 뒤를 따라온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는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노동자는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생산수단의 소유주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부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출금과 노후보장의 망상, 안전한 은퇴라는 덫에 갇혀 있다. 예고 없이 정부가 당신의 연금을 써버리거나 법률 개정으로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상사가 당신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놀고, 탐험하고, 창조하고, 나누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다. 당신은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가?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평일 근무와 주말 휴가는 사회가 규정한 것이다.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끝내는 것은 기업이 규정한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규정한 것이다. 한 달 동안 일하고 한 달 후에 급여를 받고 모든 세금과 보험료를 선불로 빼앗기는 것은 정부가 규정한 것이다. 당신은 사회와 타인이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목표를 세워라. 한 번에 한 입씩 먹어라.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다. 비전의 부족, 장기적인 목적의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마라. 외부 집단의 압박은 당신을 피로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낮은 가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사소한 일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직업을 바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은 이미 몇 년 전에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을 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설계하라. 단기적인 수익 감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공경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차근히 준비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사업가로 예를 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경우 비용 낭비는 막을 수 있지만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자원,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법을 숙련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회적 지위는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구축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사업가도 직장인과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 내가 처음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 역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려고 했다.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루는 24시간 뿐이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사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없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곤함에 시달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반복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일했음에도 너무 바빠서 개선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그 길을 계속 걸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사업을 시작한 후로부터 좋아하는 일은커녕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꿈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저 정신없이 바쁜 전일제 임대주의자 작은 비즈니스의 노예일 뿐이었다. 그때 사업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일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경험이 많은 기업가들을 만날 네트워크도 없었다.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 오히려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고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다. 기회비용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날려버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불황이 닥쳤고 결국 실패를 맛봤다. 지금 되돌아보면 힘들고 따분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낮은 보수로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했다면 더 빨리, 더 현명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과거의 나를 만났다면 직접 부동산 주인을 찾고 거래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임차인을 찾고 페인트 칠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도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행정 업무부터 네트워킹 이벤트까지 모든 일을 직접 했다. 땀은 후회를 이긴다 따위의 말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